안녕하십니까. 신의견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미 공군이 정말 획기적인, 혁신적인 이 운반수단, 하늘을 나는 바이크, 오토바이 개발한다는데 이건 정말 전장의 상당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혁신적인 무기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고,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이 그들의 예비군 훈련장에 중국제 전차 99식 전차하고 똑같은 거 갖다 놓고 훈련한다라는 정황 사진 보여드렸는데, 중국은 아예 대놓고 미국제 M1 전차 이거 그냥 제대로 보여줍니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본토 예비군 훈련시설 인근에서 중국제 전차를 모사한 표적 모형이 등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중국이 이에 질세라 미국의 M1 전차의 이동식 표적 상품을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미중이 한번 붙어보겠다는 것일까요? 미국이 중국제 99식 전차를 모방한 표적용 전차 모형을 만든 것에 발끈한 중국이 최근 폐막한 주하이 에어쇼에서 미국제 M1 전차를 모사한 표적 전차 상품을 개발해 전시했다고 환구시보가 10월 4일 보도했습니다. 고속 모방 스마트 표적 차량으로 명명된 이 상품은 크기와 형상 모두 미국의 M1A2 전차를 모사한 표적용 차량인데요. 재밌는 것은 이 차량을 이용해 실전과 같은 모의 전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차량은 중량 3톤, 길이 9.75m, 폭 3.7m, 높이 2.45m로 M1A2와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시속 54km의 속도로 고속 주행이 가능하다라며 베이더우 항법 시스템을 이용해 5km 거리에서 원격 조작이 가능하고 다양한 지형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실전과 같은 훈련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모사한 이 차량은 길이, 폭, 높이, 형상 모든 면에서 M1A2 에이브람스 전차와 동일한데요. 포탑을 구동하거나 모의 사격을 하는 등의 기능은 없지만 고속으로 기동하는 표적을 모사함으로써 중국군 전차들의 이동 표적 공격 기량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줄 것이라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중국 전차들의 성능인데요. 최정의 요원과 최신 기술이 적용된 개량형 전차를 매년 러시아의 탱크 바이애슬론에 들고 가서 이동 표적 사격, 기동관 사격에서 매번 망신을 당하고 올 정도로 형편없는 전차 기술을 가진 중국 전차 부대에 저런 지능형 표적 시스템을 준다고 과연 무엇이 달라질지 중국 당국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거 뭐 누가 봐도 M1, A2, 에이브람스 전차 포탑하고 뭐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트레일러에 중국제 99식 전차하고 똑같이 생긴 거 싣고 가다가 예비군 훈련장 근처에서 사진 찍혀서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아예 이렇게 방산 전시회에 출품했습니다. 야, 우리 니들 하고 전차전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 니들은 근데 가만히 서 있는 거 그거 만들었지. 야, 임마 우리는 움직여 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 여기가 전차 전면이지 않습니까? 전차 전면 앞에 여기 바퀴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궤도 옆에 바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 뒷면 여기에 바퀴 두 개 있어요. 우리 트럭 보면 앞에는 바퀴 하나, 운전석 쪽에 바퀴 하나, 뒤에 짐칸 쪽에 바퀴 두 개, 뭐 그렇게 트럭 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트럭의 프레임에서 트럭을 드러내고 이걸 이제 뒤집어 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격하고 이런 건 전혀 안 되지만 전체 무게는 3톤. 그러니까 철판도 뭐 완전 쇠덩이는 아니죠. 그냥 뭐 껍데기만 뒤집어 씌워 놓은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트럭의 차대 프레임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트럭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M1A2 전차보다 사실은 더 빨리 달릴 이유는 없죠. 뭐 그렇게 해서 고속으로 기동하는 이 M1A2 전차를 이렇게 따라가서 타겟팅해서 쏘는 이 연습을 하겠다. 그러면서 고속으로 회피 기동을 하는 M1A2 전차를 타겟팅도 하면서 지네들도 회피 기동을 하면서 기동간 사격을 하는 연습한다. 이제 이런 건데 지난번에 탱크 바이애슬론에서 봤듯이 시속 3km 정도의 정말 느린 저속으로 주행하면서도 제대로 못 맞추고 우리 대한민국 K1 전차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도 정확하게 명중하는 걸 제가 봤는데 8사단. 그런데 여기는 뭐 시속 3km 달리면서도 3km는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못 맞추는
이 정도 실력에 이렇게 뭐 50km 달리는 이런 표적 전차가 왜 필요한지 니들 실력이나 더 키워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의 주력 전차하고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정말로 군사훈련을 하는 이 상황, 진짜 한번 붙어보는 이런 마지막 단계까지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붙어도 다른 데서 붙어라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SF 영화를 보면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오토바이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미 공군이 실제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오토바이를 도입하기 위한 획득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실이 되면 대단히 재미있는 물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이 특수작전 사령부와 함께 하늘을 날아다니는 오토바이를 획득하기 위해 중소기업들과 손잡고 본격적인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고 내셔널 디펜스가 현지 시각 4일 보도했습니다. 미 공군이 지난 2017년 미래 혁신을 주도할 아이디어 뱅크 성격으로 창설한 AFWERX는 공군 특수작전 사령부와 함께 고속 수직 이착륙 HSVTOL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어디에나 이착륙할 수 있고 빠르게 기동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플라잉 바이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에 협력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소재 제트팩 에이비에이션은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은 플라잉 바이크처럼 설계되어 유무인 모두 두 가지 운용 모드를 지원하며 탑승자의 수동 조정은 물론 자동 조정, 심지어 원격 조정도 가능한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제트 엔진을 이용한 이 바이크의 최대 속도는 무려 시속 482km에 달한다고 업체 측은 밝혔습니다. 미 공군이 이런 장비를 개발하려는 것은 특수전, 조종사 탐색 구조, 항공 의료 수송, 물자 수송 등 다양한 작전에 이런 장비가 대단히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HSVTOL이 완성될 경우에 기존의 헬기가 수행했던 다양한 임무를 대체할 수 있어 군사작전에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른바 HSVTOL 스피더로 불리는 이 장비는 수년 내에 양산품이 완성되어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이제 제트팩과 플라잉 바이크를 타고 다니는 미 특수부대원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아까 제가 오전에 보여드렸던 러시아의 투명 전차, 투명 장갑차, 그건 야전에서 좀 사용하기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건 정말 이거 혁신이에요, 혁신. 예를 들어서 공군의 그 조종사 탐색 구조전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종사가 뭐 격추가 되어서 적진에 지금 고립돼 있어요. 그런데 그 헬기가 들어가서 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적들은 울거리죠. 사실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 직접 조종할 수도 있고 또 무인 조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조종하면서 한 4명 정도의 대원들이 쫙 들어가고 그리고 무인으로 하나 그냥 또 같이 사람 안 태운 거 그거 무인으로 또 같이 또 데리고 들어가서 조종사 보고 그거 조종해서 또 나오라 그러면 되고, 만약에 조종사 부상당해 있다 그러면 이거 조금 덩치 큰 거 2인승 뭐 만들기 쉽겠죠. 그래서 2인승 가지고 들어가서 조종사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 뒤에 타듯이 뭐 그렇게 해서 또 나오면 되는 것이고, 덩치 작으니까 레이더에 잘 안 걸릴 것이고 또 저공비행 할 수 있을 것이고, 속도는 무려 시속 482km, 헬기보다 훨씬 빠르고. 이야, 이렇게 기가 막힌 이런 무기를 미 공군이 개발한다. 이건 정말 혁신이다,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소음이에요. 미국은 뭐 가격은 크게 신경 안 쓰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 가격보다 훨씬 더 소중한 생명을 구하든지 훨씬 더 중요한 임무를 완성할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가격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트 엔진의 소음은 사실은 꽤 큽니다. 프로펠러 드론 같은 경우는 뭐 윙 하는 소리만 나고 이렇게 모터 소리만 나고 말지만 모터는 조용하죠. 그런데 이 제트 엔진은 아주 소리가 큽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것 같고, 저는 또 이것이 우리 사회, 일반 사회의 또 삶도 좀 바꿔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스핀온 스핀오프, 그러니까 뭐 군용으로 개발했다가 민간에서 쓰고 있는 그런 장비들 많지 않습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GPS
GPS 이거 군용으로 정밀 타격하려고 만들었다가 지금 우리 GPS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되었죠. 내비게이션 없으면 뭐 어디 운전해서 갈 수도 없고 옛날엔 다 길 물어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뭐 그냥 다니죠. 그리고 휴대폰 이런 거 전부 이제 이 군용으로 쓰다가 만들었다가 그걸 이제 민간으로 나온 이런 상품들인데 이것도 앞으로 이제 이 배달 음식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우리 아파트 베란다로 바로 그냥 들어와서 똑똑해서 15층이죠. 여기 15층에 그냥 뭐 엘리베이터 타고 안 올라오고 밖에서 그냥 창문 열어서 바로 그냥 음식 주고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미 공군이 야 이건 그 조종사 구출 작전 같은 이런 특수 작전 그리고 고립지에 들어가 있는데 약간의 물품을 제공해주는 신속하게 탄약 제공해주는 이런 임무 같은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트팩 사람이 직접 이 제트 모터를 장착하고 스스로 날아다니면서 쏘는 아이언맨 같은 이런 역할 다 같은 회사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제트 플라잉 바이크 야 꼭 완성되고 이것이 스피논 스피노프 통해 우리 민간에도 적용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